제재와 압박도 하고 대화와 협상도 하는 것이죠.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참 처음에는 대통령도 돼서 얼마 안 돼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하지 않을까 좀 우려했는데 그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7월 4일 미국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은 이제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지금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북한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하는데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이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시기 속에서 그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기 체제, 뭐 집단이라고 합시다. 뭐 당원과 군 이런 사람들의 자기 그 집단 보위 이런 차원에서 이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30년 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새로운 형국을 맞이했느냐 이 말씀 드리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과 미사일이 고작해서 지금까지는 미군의 아니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재작년 한 거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이걸로 쭉 해서 이제 대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됐는데 이제 ICBM 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이제 우리 전환돼 버렸다. 그래서 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 기조, 5대 기조,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서 그러나 뭐 전환점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 하나 있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일교 장관은 아니 우리 외교부 장관은 잘 모르세요? 네, 베를린 구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이 아주 획기적인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말이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과거에 꺼내지 못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저는 대전환점, ICBM 이것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할 역할이 있다. 저는 이 중재자 역할이라서 중재자 역할. 자, 우리 사드 문제 잘 아시죠? 이것도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중국과 미국이 대화도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동의하세요? 네, 미국 측 그리고 중국 측에 대해서 저희의 기본 입장에 기본하여 저희의 입장을 계속 의견을 나눠온 부분이 있고, 물론 미국하고 중국이 이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자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물틈 없는 그런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미국과 중국이 많은 대화를 하도록. 만일에 오해가 있던 오해 풀어주고 오해가 아니라고 뭔가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말이죠. 만일에 이건 중국 포위망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에 해소시켜줘야죠. 그런 오해가 있으면.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참 활약력이 크다. 두 번째는 북핵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북한의 이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얘기했죠. 이 북한의 주적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은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드 이번에 ICBM급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 역할,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베를린 선언에서 많이 녹아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의 그런 어떤 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이런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외교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국들 사이에 그런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적으로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용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용어 어떤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 동북아가 하도 복잡해서 이름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균형자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중재자가 미묘한 외교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라 그러면 또 많이 고민들 해서 좋은 용어 있으면은 그 찾아내는 거 좋고요. 다음에 통일부 말이죠. 예. 전쟁 중에도 대화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군하고 대화합니다. 예. 다음에 인도적 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국방 안보 쪽에만 거기 그쪽에 맡기세요.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계속 인도적 지원 대화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통일부라는 얘기를 안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줄곧 좋은 소신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이 주신 대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정치적 교류는 저희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거든요. 위안부 문제 늘 한일 간의 비정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는 조금 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트랙에 다중화된 이 트랙을 사용하면서 일본과도 한일 관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그 외교부에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보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일본 국회의원들 왔다 가면서도, 자꾸 정상회담할 때 위안부 문제 꺼내지 마라. 그건 외교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 보려고 자꾸 찬물 끼얹는 위안부 문제, 쫀쫀하지 않느냐. 좀 통 크게 정상은 정상답게 큰 문제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 얘기 많이 나왔다고요? 분위기 네. 어땠었습니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기본 입장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 문제로 계속 지혜를 갖고 다루어 나가되 북핵 문제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별도로 추진해 나간다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도 동의했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꽁꽁 막아버릴 게 아니고,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이건 쉽게 안 풀립니다, 이게.
그건 또 어쩌면 역사에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올 외교 관계 스톱시키는 게 잘못된 외교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일본도 수긍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북한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하는데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이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시기 속에서 그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기 체제, 뭐 집단이라고 합시다. 뭐 당원과 군 이런 사람들의 자기 그 집단 보위 이런 차원에서 이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30년 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새로운 형국을 맞이했느냐 이 말씀 드리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과 미사일이 고작해서 지금까지는 미군의 아니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재작년 한 거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이걸로 쭉 해서 이제 대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됐는데 이제 ICBM 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이제 우리 전환돼 버렸다. 그래서 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 기조 대 기조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서 그러나 뭐 전환점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 하나 있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일교 장관은 아니 우리 외교부 장관은 잘 모르세요? 네, 베를린 구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이 아주 획기적인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말이죠. 제재와 압박도 하고 대화와 협상도 하는 것이죠.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참 처음에는 대통령도 대설만 돼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하지 않을까 좀 우려했는데 그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7월 4일 미국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은 이제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지금 대전환점을